네, 안녕하세요. 저는 맹기환이고요. 오늘 이번 시간에는 요즘 주식시장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엔비디아 주식과 AI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번과 마찬가지로 황재동님과 박찬영님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AI가 발전함에 따라서 AI 관련주인 엔비디아 주식은 엄청나게 오르기도 하고 또 엄청나게 내리기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최근에는 엄청나게 올라서 이슈가 됐었는데 또 녹화 기준 며칠 전에는 딥시크라는 모델이 등장하면서 엄청나게 내리기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도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어떤 AI 연구자들 그리고 AI 관련된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는 주식 전문가들이 절대 아니고 이 방송은 흥미를 위한 것일 뿐 투자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근거해서 해주세요. 저희 정말 투자의 투도 모릅니다. 맞아요. 먼저 저희 자유롭게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제가 아주 간략하게 엔비디아 주식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동향을 조사해 봤는데요. 엔비디아 주식은 1999년에 상장했고 상장 당시에는 그래픽스 액셀러레이터 그러니까 게임을 하거나 이럴 때 그 그래픽 렌더링을 빠르게 하는 그런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시겠지만 주식이 많이 올랐지만 크게 오르지는 않다가 갑작스럽게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게 1차적으로는 2018년쯤에 비트코인 광풍이 불면서였어요. 그 사람들이 GPU를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캐기 시작했고 그래서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라는 회사의 주식이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미친 듯이 오르지는 않다가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한 게 2022년 말에서 2023년 초거든요. 그때부터 진짜 그래프가 미친 듯이 이렇게 우상향을 했는데 그때가 딱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챗GPT가 나오고 사람들이 와 이거 뭔가 된다 싶으니까 그때부터 엔비디아 주식이 엄청나게 올랐던 거죠.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022년 11월 이때가 챗GPT 초기 베타 테스트 할 때였는데 이때는 한 주에 $16 정도였다고 해요. 근데 2025년 1월에는 $147가 넘었었고 이때까지 그냥 쭉쭉 오른 거죠. 하루에 많이 오르는 날은 25%씩 오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근데 1월 23일에는 $147였던 녀석이 1월 27일에는 $118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이제 1월 23일쯤에 그 딥시크 이슈가 터지면서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다시 살짝 반등해서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는 $124, $125 정도에 있다고 합니다. 와, 그래도 3년 사이에 거의 10배나 올랐네요. 와. 네. 사실 저희가 투자를 잘했다면 지금쯤 다들 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할 텐데. 집에 게임 클러스터도 하나 놓을 수 있을 기회가 맞아. 약간 엔비디아 GPU 살 돈으로 사실 엔비디아 주식을 샀어야 됐는데 괜히 GPU를 사가지고 지금 거의 시총 1위가 엔비디아 아니에요? 애플 넘겼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도 넘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한번 검색을 원래 애플이 시총 1위 됐다가 이번에 AI 붐 하면서 이제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1시총 1위 됐다고 뉴스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값진 기업 현재 엔비디아 아닐까 싶네요. 지금 제가 검색해봤는데 애플이 3.5 트릴리언 달러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3.08 트릴리언이고 엔비디아가 이제 2.9 그리고 알파벳이 2.5 정도 되네요. 엔비디아가 2024년에는 확실히 1등이었던 것 같은데 다시 애플이 제쳤는가 보죠? 아마 아까 말씀하신 딥시크 때문이 아닐까요? 지금 마켓 프라이스가 $120로 산정됐을 때가 이 가격이니까. 하긴 막 하루에 20% 떨어지고 막 15% 떨어지고 하면은 금방 훅훅 바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지금 재밌는 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팽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빅텍 하면서 네. FAANG였나? 네. 그게 이제 페이스북, 알파벳, 그다음에 애플, 아마존, 그다음 N이 뭐였죠? 애니 원래 넷플릭스. 넷플릭스 아닌가요? 넷플릭스죠.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중에 넷플릭스 빼고는 다 1, 2, 3, 4, 5, 6에 있더라고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메타 이런 순으로 있네요. 작년에 AI 막 하이비다 하면서 테크 회사들도 많이 올랐잖아요. 메타는 네. 라마가 있어서 올랐고 뭐 구글도 이제 제미나이 있어서 오르고 뭐 마소는 오픈 AI랑 같이 해서 챗GPT 올라서 오르고 그러면서 이제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오른 건 그 모두에게 GPU를 팔 수 있는 엔비디아였죠. 그러면 엔비디아 주식 있으신가요, 다들? 저는 좀 있어요. 저도 좀 있어요. 혹시 저도 조금 어느 있는데. 타이밍쯤 다들 들어가셨나요? 저는 한 2020년인가? 그때쯤에 들어갔는데 딱 10주만 사가지고 거의 아. 없다시피 하죠. 근데 그게 그래도 지금 2020년이면 100주? 10배 막 오르신 거 아니에요? 그쯤 오른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워낙 시드가 작아서 저도 딱 그 2020전 정도부터 계속 이렇게 조금씩 사모았던 것 같은데 막 주식 벼락 보면은 1000% 돼 있더라고요. 제가 가진 모든 주식 중에서 엔비디아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부럽습니다. 저는 사실 늦게 들어가서 그래도 많이 올랐지만 그 정도는 아니네요. 자, GPU 서버를 사려고 하는데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더라고요. 다들 GPU를 너무 사려고 하니까 A100 GPU 이런 거는 아예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걸 보고 이건 사야겠다 하는 생각을 샀습니다. 주변에서 그런 말 많이 했었어요. 막 그 회사 다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 회사에서 지금 계속 클러스터 GPU 사고 싶어서 엔비디아에서 달라고 하는데 물량이 너무 물려 있어서 지금 GPU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런데 이제 쟤네가 기업에서 사는 건 엄청 대량을 살 텐데 네. 그 대량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대량 주문들이 이미 있다는 거니까 사실 진짜 친분이 있어야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큰 테크 기업들 회장들 같은 경우에 막 젠슨 황이랑 전화해가지고 야 우리 좀 줘라 물량 좀 줘라 약간 이 정도로 해서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거 보면 그때 참 사야 됐던 시그널이었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저도 비슷한 얘기 들었는데 저는 이제 엔비디아에서 리서치 사이언티스트로 일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막 저한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옛날에는 막 19년 이럴 때 엔비디아 사람들 보면은 막 특히 이제 막 토론토 그룹은 막 GPU 4,000개, 5,000개씩 한 명당 썼거든요. 그래서 GPU 이제 많이 쓰시지 않냐고 이제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워낙 밖에 팔려야 되는 GPU도 너무 부족해가지고 그 내부적으로 이제 GPU 개수는 별로 안 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엔비디아 직원들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마음대로 살 수 없는 GPU라고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참 품귀의 형상이죠. 그러면 보통 엔비디아 GPU 뭐 쓰세요? 연구하실 때? 저는 제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최근에 맞춘 거는 4090으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학과 클러스터에는 타이탄 X부터 시작해서 A100까지 골고루 분포해 있습니다. 저도 학과 클러스터로 쓰는데 정말 다양한 GPU가 있는데 막 A6000, L6000, 뭐 A100 그리고 아직 H100은 없는데 A100이 제일 많이 쓰는 것 같고 뭐 타이탄 X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조금 그 엔비디아가 또 잘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시대에 따라 계속 엔비디아 또 새로운 GPU를 내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한 24기가 VRAM이면 이제 쓸 수 있었던 것들이 갑자기 이제 80기가 아니면 모델 못 써. 막 더 커야 돼. 이런 식으로 GPU도 아웃데이트드 되니까 이제 옛날에 쓰던 GPU도 이제 애들이 있어도 안 쓰게 되고 그럼 더 새로운 GPU 또 사야 되고 새로운 버전 사야 되고 이러니까 계속 새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두 분 다 굉장히 그 좋은 대학교에서 쓰시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사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되게 간소하거든요. 두 분에 비해서. 저는 저희 랩에 있는 GPU 서버가 한 4만 불 정도 해서 맞췄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얼마죠? 6천만 원 약간 정도쯤일 것 같아요. 6천만 원 정도 하나요? 되게 근데도 그거 엄청 작은 GPU들이거든요. 그 메모리가 얼마였지? 24기가가 들어있나? 각각 하나당. 근데 그게 너무 작아가지고 찬영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새 핫한 그런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그런 챗GPT 같은 모델들을 돌리기에는 너무 작아요. 그래서 돈을 좀 더 벌어서 열심히 더 큰 GPU들을 사야겠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중인데요. 들으시는 분들은 이런 걸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GPU 하지만 이 GPU들이 그 사람들이 게임할 때 쓰는 GPU들이랑 되게 다른 녀석들이잖아요. 뭐 방금 말씀하신 A100 같은 경우에는 하나당 제가 다나와에서 검색해 보니까 최저가가 한 3천만 원 정도 하는 것 같고요. 다나와에서 근데 사면 그러니까 당연히 학교에서 구매할 때는 다나와에서 구매하는 거랑은 다른 딜로 사긴 하겠지만 그리고 아까 찬영님이 없다고 하시는 H100 같은 건 더 최신 모델인데 다나와에서 검색하니까 3,800만 원 정도라고 하나가 나오는데요. 연구를 하려면 이런 게 이제 막 8개, 16개씩 달린 서버가 필요하다 보니까 엄청 많은 그쵸. 돈을 필요로 하는 것 맞아요. 같습니다. 8개만 달아도 2억 4천, 2억 5천 막 이러니까. 근데 8개 없으면 힘드니까 연구가. 그쵸. 그 연구실 단위에서는 또 딜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석사할 때 약간 물품 구매 이런 것도 제가 전담을 했었는데 그래서 한국 엔비디아 총판 쪽이랑도 좀 연락을 해가지고 GPU 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저희 쿼드로를 많이 사려고 했는데 시중에는 쿼드로 없어가지고 근데 뭐 할인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할인 그런 건 없었고 그냥 저희 건물 앞까지 직접 이제 직원이 와가지고 배달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뭔가 추가적으로 막 유통 관련된 피가 좀 안 붙는 정도? 딱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왜냐면 연구실에서 구입하는 거 해봤자 몇 억 단위인데 이제 사실 그 총판 입장에서는 너무 작은 금액이라서 근데 막 그래서 막 학교 단위에서 단체로 막 클러스터 맞추고 이럴 때 아니면은 잘 할인도 안 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갑이지 않을까요? 살려는 사람이 어디고? 가보고 당장 저희 그러니까 지금 시간 기준으로 며칠 전에 새로운 GPU가 이제 미국에서 판매가 시작됐는데 그래서 제가 교수님을 진짜 열심히 설득을 해가지고 저희 연구실에 맞추고 있던 컴퓨터에 5090 넣으면 좋다, 귀여운 GPU를 넣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열심히 설득을 했거든요, 지난주에.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 드디어 승낙을 하시고 구매를 하려고 이제 연구실 애들이랑 다 같이 동부 시간으로 9시였는데 9시 기다렸다가 광크를 시작했는데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다 매진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있어도 이제 사지 못하는 그런 GPU들이라서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5090이면 인기가 그러니까 새로 나와서 많죠. 왜냐면 그쵸, 이제 요즘 32가고. 새로 나오는 게 램이 크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 램이라는 개념을 들으시는 분이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램이 이제 그 모델 사이즈를 결정을 하거든요. 더 좋으면 이제 그 모델을 같은 사이즈라도 이제 더 빨리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면은 더 좋은 거겠지만 이제 모델을 올릴 수 있냐 없냐는 이제 램 사이즈가 결정을 하는데 그래서 요즘 막 유명한 large language 모델, 대규모 언어 모델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막 퀀타이제이션 이런 거 다 해도 이제 막 한 30몇 기가 정도는 있어야 좀 넉넉하게 올릴 수 있다 보니까 A100막 3천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살 수는 없잖아요, 개인이. 근데 그래서 이제 라마 같은 거 돌리고 싶어도 3천만 원 서버는 내가 내 돈 주고 살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좀 막혀 있다가 이제 요즘 엔비디아가 새롭게 내놓는 것들이 그 계산이 빠르진 않더라도 이제 램이 크게 나와서 모델을 올릴 수 있고 자기만의 혼자서 자기 컴퓨터로 이런 대규모 언어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방향으로 이제 그 GPU들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인 컴퓨터에 넣어서 본인이 그냥 그런 언어 모델을 돌려보기에 너무 최적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방향으로 이제 원래는 막 그 대규모 테크 엄청 제일 좋은 3천만 원짜리 이런 모델로 가다가 요즘은 이제 좀 더 개개인이 살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다변화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옛날에 비해서 또 그 단위 램 용량당 가격도 점점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컴퓨팅 자체는 뭐 비슷하거나 더 빨라지는 추세라서 확실히 기술은 발전하는데 그 기술 발전 속도보다 이제 또 수요가 훨씬 수요가 점점 더 많아져가지고 전혀 체감을 못하게 되는 그런 슬픈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또 문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모델 트렌드가 계속 바뀌다 보니까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건 점점 커졌는데 또 이제 뭐 옛날에는 플로팅 포인트 쓰던 거 뭐 16비트 쓰던 거를 이제 요새는 8비트 막 이렇게 쓰기도 하고 트렌드가 계속 바뀌면서 원래 이런 비싼 장비를 이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저처럼 뭐 6천만 원을 들여서 장비를 하나 샀으면 이걸 오래 써야 되는데 금방 약간 못 쓰게 되는 것도 이게 제 입장에서 문제고 엔비디아 입장에선 좋은 것 같아요. 막 계속 사야 되고 뭐가 새로 나와서 이 6천만 원짜리 장비에서 돌려보려고 하면 잘 안 돌아가고 그래가지고 또 그럼 새로 또 사야 되고 6천만 원짜리도 아직 쓸만한데 세상이 더 이상 원하지 않으니 또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사려고 하면 새로 사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 기다려야 되고 막 또 새로운 모델에 맞춘 새로운 하드웨어들은 물량도 잘 없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 AI 모델이 빨리 변하는 것만큼 또 GPU도 계속 변하고. 근데 또 이제 이게 너무 또 병목 현상이 있잖아요. GPU가 없는 사람이 AI 연구할 수 없는 시대 정도로 말할 정도로 사실은 큰 변화인데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그 딥시크 관련된 이제 새로운 연구들이나 이런 모델들이 되게 고무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하드웨어를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하드웨어의 한계를 사람이 어떻게 극복하려고 다양한 엔지니어링을 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엔비디아 주식이 계속 오를 거냐 아니면 또 오르지 않을 거냐 여러 가지 방향이 앞으로도 있을 것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한 다 각자의 또 말이 되는 뭔가 이유들이 생기지 않나. 혹시 두 분은 엔비디아 주식이 앞으로 더 계속 올라갈 것 같은지 또 최근에 딥시크 이후로 그 주식이 확 내려가기도 했고 또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이 올라가는 게 끝난 거 아니냐, 광풍이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은 계속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첫 번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딥시크나 뭐 다른 다양한 모델들이 많이 나와서 뭐 퀀타이제이션이나 아니면 뭐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라는 그런 다양한 기술들로 용량을 줄이고 학습하는데 필요한 GPU 개수들을 줄이기는 하잖아요. 하지만 이제 그런 와중에서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새로운 모델들은 개발이 되고 그런 모델들은 사실 정말 큰 모델들을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제 작은 걸로 이제 내려가지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 큰 모델을 학습시킬 GPU는 계속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결국 GPU를 계속 구매를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저희 연구자 입장에서는 사실 GPU에 대한 선택지가 그러니까 엔비디아 말고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사실 학회를 가면은 뭐 AMD나 뭐 인텔 같은 데에서 부스를 차리면서 이제 AMD도 파이토치도 AMD 지원한다. 아니면 뭐 인텔 CPU로 뭐 되게 다양한 랭귀지 모델 인퍼런스가 된다 이런 데모들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뭐 이번 ICML에서도 그렇고 지난번 유립스에서도 그랬는데 사실 그런 거는 약간 회사 이런 데에서는 뭐 하는 데는 쓸 수 있겠지만 저희 같은 아카데믹 리서처나 아니면 뭐 큰 걸 학습시킨다고 했을 때 약간 리스크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일단 저희가 모르는 거, 쿠다에서 모르는 게 있으면 구글링하면 바로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나오지도 않고 그 다음에
코드가 안 돌아가거나 성능이 안 좋으면 이게 GPU 문제인지 내가 문제인지를 모르잖아요. 그쵸.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엔비디아가 한동안은 계속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려가진 않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주식들에 대비해서. 혹시 들으시는 분이 쿠다를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쿠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제동님? 쿠다는 저도 정확히 뭐를 지칭하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아는 게 맞으면은 이제 그 엔비디아 쪽에서 이제 GPU로 연산을 한다는 게 결국 하나의 이제 계산을 여러 개 각 작은 CPU 같은 것들로 병렬적으로 처리를 하는 걸 의미를 하는데, 그렇게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쿠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약간 언어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은 그런 병렬 처리를 위한 개발 툴? 저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벌써 한 6, 7년 전에는 저희들도 직접 쿠다로 이제 코드를 짜가지고 실험을 돌리고 그랬던 게 엊그제 같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은 뭐 많이 사람들이 다 해줘가지고 이제 그러진 않는데, 여튼 그래서 쿠다는 그런 거를 이제 말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엔비디아 이제 GPU 사려고 들어가 보면 뭐 쿠다코어 이런 말들 하는데, 그런 쿠다코어가 이제 그런 연산을 지원해주는 각각의 그런 하나의 작은 프로세싱 유닛들, 이런 거를 지칭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맞나요? 저도 뭐 정확한 정의는 모르겠는데 뭐 언어와 그런 툴체인과 이 모든 걸 포괄하는 약간 스택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사실 그쪽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아니어서 잘은 모르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하드웨어도 좋지만 하드웨어는 뭐 인텔에서 만든 거에 나 AMD에서 만든 것도 좋을 수도 있지만 그 하드웨어를 프로그래밍 할 때 쓰는 언어가 각자 다르고, 이 연구자들은 이미 엔비디아의 언어에 익숙해져 버렸고,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을 한 다음에 뭐 다양한 뭐 디버깅도 하고 퍼포먼스 뭐 왜 느린지 왜 빠른지 이런 거 분석도 하고, 이런 다양한 툴들을 우리가 여태까지 사용해 온 게 다 엔비디아 거라서 그런 걸 다른 회사 걸로 다시 처음부터 배우기도 어렵고 아는 사람도 많이 없고 뭐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도 뭐 AMD나 이런데 인텔 GPU가 더 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 걸 살까도 생각을 했지만 제 학생들이 빨리빨리 일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데, 그런 걸 새로 배우고 또 배우는 과정에서 아무도 모르는 문제가 발생해서 그걸 해결하고 이러는데 시간을 쓰느니 그냥 좀 비싸더라도 엔비디아 걸 사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엔비디아 걸 샀거든요. 맞아요. 사실 모두가 쓰면 또 다른 거 쓰면은 엄청 힘들어지니까 모두가 맞아요. 쓰는 약간 그냥 주류 문화에 그냥 탑승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잘 모를 땐 그냥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사실 쿠다가 엔비디아가 엄청 승기를 잡은 큰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저도 이제 엔비디아 주식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저도 올라간다라는 편이긴 하거든요. 제동님이랑 같은 쪽이긴 한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이때까지 엄청 오른 거는 큰 대규모 언어 모델들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수의 GPU가 필요해서 이제 막 라마 만드는데 막 2,000개, 몇천 개의 GPU가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GPU들이 경쟁력이 됐잖아요. GPU 수가 얼마나 큰 AI, 얼마나 최고급 혹은 가장 최첨단의 AI를 하느냐를 결정하는 팩터가 됐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올랐다면 앞으로는 조금 더 개개인들도 GPU를 많이 쓰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큰 회사 말고도 예를 들어서 로봇 같은 것들에도 지금 AI를 접목하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AI, 그러니까 로봇에 또 이제 GPU가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만드는 모든 로봇마다 GPU가 들어가야 되고, 그럼 그 GPU 숫자가 얼마나 많이 필요할까 생각하면은 앞으로도 아직 우리가 그 GPU가 개척하지 못한 시장이 또 있지 않을까
지금 가지고 있는 시장 말고도 또 새로운 시장도 있을 앞으로도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수요가 그냥 파이가 점점 커지겠구나. 전체 파이가 계속 커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엔비디아 말고 다른 혹은 경쟁사가 나온다 하더라도 엔비디아 주식이 계속 조금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두 분이 올라갈 것 같은 이유를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사실 뭐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주식을 계속 들고 있고 또 올랐으면 좋겠는 사람이긴 한데 안 오를 수도 있겠는 이유, 이제 제가 들고 있으면서도 또 불안한 이유에 대해서 또 이제 균형 있게 좀 얘기를 해보면요. 저는 이제 AI가 계속 발전을 한 건 앞으로도 계속 발전을 할 건 맞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모델이 점점 커지는 트렌드였잖아요. 뭔가 이 사람들이 그쵸. 챗GPT 같은 그 거대 언어 모델들은 크기를 키우면 키울수록 그냥 좋아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회사에서 미친 듯이 GPU를 사가지고 점점 더 큰 모델을 트레이닝 하는데 주력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나 마크 저커버거 이런 사람들이 뭐 뉴스 보다 보면 자주 나왔는데 뭐 우리 이번에 6천억 원 들여서 1조 원 들여서 뭐 그 아까 비싸다는 3천만 원짜리 그거 뭐 10만 개 샀다, 뭐 몇십만 개 샀다 막 이런 식으로 자랑을 했는데 그런 게 꼭 그게 다 필요해서라기보다 약간 점점 커질 거니까, 그리고 어디까지 커질지 모르니까 많이 사서 쟁여놓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직은 거대 언어 모델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잘 되지 않으니까 더 성능을 올리는 데만 주력을 했다면 앞으로는 딥시크처럼 이미 잘 되는 걸 이 정도 잘 된다는 건 이제 알았으니까 더 하드웨어 코스트를 줄이는 방향의 연구도 많이 진행이 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뭔가 뭐 말하자면 계속 모델 크기를 10배 또 10배 10배 키웠는데 어느 순간은 그런 레이스가 끝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있는 걸 더 코스트 어펙티브하게 잘 만드는, 그리고 응용을 잘 하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물론 찬영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로봇에도 GPU가 들어가고 개개인의 디바이스에도 GPU가 들어가고 하면서 GPU의 사용성은 커지겠지만 그렇게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거가 나와서 막 6천억 원어치, 1조 원어치 팍팍 사는 그런 광풍은 언젠간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럼 결국 어떤 컨슈머 디바이스나 로봇에 말씀하신 것처럼 GPU가 다 들어가는 세상이 올 텐데 그런 때가 되면 다 엔비디아일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예를 들어서 애플이 요새 되게 잘 만들고 있는데 GPU를 뭐 애플 디바이스들에는 애플께 들어갈 테고 뭐 각자 그런 식으로 제품에 꽂는 거는 또 다 엔비디아는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전혀 뭐 근거가 있거나 알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지금 그냥 해본 생각입니다. 근데 애플 게 잘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애플 거 되게 빠르다고 들었어요. 저도 애플 GPU가 인퍼런스는 되게 빠르다고 들었던 것 같고요. 저도 그런 점에서 기관님 말씀에 동의하는 것 같아요. 아까 찬영님께서 뭔가 로보틱스 쪽을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지금 그래서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뭐 제슨이라는 그런 인베디드를 위한 GPU가 있긴 하죠. 그래서 많은 리서처들이 제슨 위해서 실험들을 하곤 하는데, 근데 실제 디플로잉 할 때는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그냥 빠르고 싸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습을 새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 단에 가면은 제가 알기로는 그냥 다 C로 짜버리고 그렇게 막 바꾸는 시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C 혹은 뭐 그거보다 빠른 언어들. 그래서 그 시점에는 뭐 쿠다나 뭐 다른 AMD에서 지원하는 뭐 패키지나 사실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뭐 NLP나 뭐 비전을 하다 보니까 그냥 자체가 워낙 무거워서 그런 게 필요하지만 로보틱스에서는 그 정도로 필요한 태스크들은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로보틱스에 자연어 처리가 껴있어서 좀 더 휴머노이드 만든다 이러면 좀 달라질 것 같긴 한데 그러지 않고서는 뭔가 아무 GPU나 사용을 해도 되지 않을까? 혹은 뭐 GPU 없이 CPU만으로도 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뭐 슬램 같은 거는 사실 GPU 하나도 안 쓰고
맞아요. 사실 그 이번에 딥시크가 보여준 게 어떻게 보면 일단 퀀타이제이션 그 훨씬 더 적은 정확성이 있더라도 이제 데이터 엄청 많이 하고 디스틸레이션 하면은 그걸로도 그러니까 정확도가 엄청 중요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그 제동님도 또 말씀하셨지만 mixture of expert라고 이제 실제로 인퍼런스 할 때는, 그러니까 트레이닝은 막 500빌리언, 막 600빌리언 이 정도의 변수가 필요한데, 이제 실제로 인퍼런스, 이제 뭔가 실제로 사람들이 사용을 할 때는 실제 쓰는 파라미터는 훨씬 더 적게 쓸 수 있거든요. 막 10분의 1이라든지 10분의 1도 안 쓸 수도 있고, 이제 네. 그런 식으로 되게 되면은 실제로 사용할 때 적기 때문에 속도가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딥시크 V3 같은 경우는 전체 그 모델을 올리는 것 자체는 막 한 300기가 정도의 램이 필요한데 이제 속도는 나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CPU 램에다가 많이 올려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Mixture of Expert가 계속 더 잘 되고 막 뭐 오픈 AI 최고 모델보다 계속 더 잘 나오고 이런, 이게 좀 더 이제 계속 쓰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더 잘 열심히 많은 연구를 해서 실제로 쓰는 파라미터 수를 또 더 줄인다면 이제 제동님 말대로 어떻게 보면 CPU로도 크게 스피드적인 면에서 문제가, 병렬 처리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옵티마이즈를 많이 하지 않아도 쓸 수 있는 날이 온다면 GPU가 굳이 인퍼런스 할 때 필요할까? 트레이닝 할 때만 필요해질 수도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도 옛날부터 있었던 개념이고 뭐 퀀타이제이션 같은 것도 옛날부터 사람들이 많이 했던 건데, 제 생각에 그죠? 뭔가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것들이 회사에서 크게 신경 안 쓰고 막 그냥 GPU 막 몇천 대 몇만 대 붙여가지고 트레이닝 했던 데에는 그런데 에너지를 쏟기보다 일단 더 똑똑하게 만드는데 그냥 주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제 생각에는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있는 훌륭한 연구자들이 그렇게 하려면 못할 분들은 아닐 것 같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더 방향이 포커스가 맞춰진다면 코스트도 많이 다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냥 이거 컨텍스트를 저희가 너무 말씀을 안 드리고 저희끼리만 떠든 것 같아서 약간 그 조사한 자료를 약간만 언급을 하면, 최근에 그 메타에서, 그러니까 구 페이스북 현 메타에서 라마라는 그런 라지 랭귀지 모델을 트레이닝을 했는데, 그 트레이닝을 하는데 GPU 16,000개 이상을 붙여가지고 트레이닝을 했다고 해요. 근데 만약에 GPU 한 개로 트레이닝을 했으면 3,500년이 넘게 걸리는 시간이 걸렸을 만큼 많은 연산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개로 3,500년이니까 GPU 16,000개를 붙였어도 뭐 한 달? 뭐 제가 계산을 지금 정확히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GPU 16,000개가 막 며칠, 막 몇 주, 몇 달 동안 트레이닝을 해야 될 정도로 지금의 그 거대 언어 모델들은 리소스를 많이 써야만 트레이닝이 되는데, 이제 저희가 지금 뭐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니 뭐니 하는 얘기는 이제 딥시크가 주장하길 그렇게 돈을 많이 쓰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포커스를 잡고 연구를 한다면 더 코스트 다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뭔가 횡설수설했는데, 네, 죄송해요, 제동님. 예. 딥시크도 사실 그냥 분들이 들으시면 그렇게 싸고 그렇게 적진 않아요. 딥시크도 2048개 H800 GPU를 써가지고 그거를 막 AWS 코스트인가 뭐 무슨 기준으로 코스트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보면은 2664K, 즉 262만 시간 트레이닝을 해야 했고, 그거를 돈으로 환산하면 5 밀리언, 즉 한 60억 정도의 돈이 들었다 이건데요. 이게 심지어 그 다른 그 라마, 메타나 이런 다른 회사에서 만든 것보다 10배 이상으로 싼 가격에 한 거라고 하니까, 사실 이 대규모 언어 모델이 엄청나게 사실은 비싸고 엄청나게 많은 GPU가 들어가는 일이긴 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매년 미국 잡마켓에서 약간 트렌드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작년 잡마켓 트렌드는 다행히 뭐 NLP 이런 쪽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올해 이제 주변에 약간 회사 졸업하고 회사 간 애들을 보니까 되게 잘 간 애들이, 그러니까 소위 잘 갔다고 말하는 애들이 말씀하신 분야들을 하는 친구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나 아니면은 뭐 퀀타이제이션 아니면 뭐 그런 약간 그런 뭐랄까 에피션트 러닝 뭐 이런 쪽이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 그런 적은 GPU로 혹은 빨리 학습하거나 빨리 인퍼런스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연구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보통 막 그 오픈 AI나 아니면은 XAI 이런 데들에 되게 좋은 대우를 받고 올해는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회사들에서도 약간 뭐 저희는 항상 많은 GPU를 쓰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거기서도 내부에서는 어떻게든 그런 모델 사이즈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전에 했던 약간 회사들이 뭔가 낭비를 했다, 바보였다는 그쵸. 아니고,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딥시크도 막 그 오픈 AI에서는 딥시크가 자기네 모델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활용을 해서 트레이닝을 한 것 같다, 이런 주장도 하는 거 보면 이제 딥시크가 정확히 어떻게 그걸 모델을 트레이닝 데이터를 어디서 구하고 이런 거는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사실 이제 일단 키워서 가장 큰 모델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거를 조그맣게 만드는 거는 더 쉬울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쵸.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는 막 크게, 기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크게, 더 비싸게, 약간 더 좋게 이거에 모든 포커스를 두다가, 근데 딥시크가 이렇게, 야, 근데 너네 그렇게 하는 거 우리가 훨씬 더 작고 더 싸게 해봤어, 이런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완전 사람들한테 이제 이 시점을 기점으로 이제 더 많은 회사들이, 그러면 우리가 더 좋게 더 잘하는 거 말고 그럼 더 싸게 더 작지만 그 성능을 유지하는 그런 거에 조금 더 초점을 더 볼까라고 이제 생각을 전환을 할 수 있게 되는 뭔가 시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앞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런 딥시크도 그런 오픈 AI나 아니면 뭐 메타에서 그런 연구들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 또 많은 아카데미나 이제 인더스트리 사람들이 어떻게 작동을 하고 어떤 게 문제인지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나올 수 있던 거라서,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표현 있잖아요. 그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 세상을 보다 했나? 뭐 그런 그죠. 것처럼 그런 약간 돈을 이제 그러니까 많이 퍼부어서 그런 큰 모델을 일단 만들고 거기서 저희가 다양한 걸 봤기 때문에 좀 더 최적화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제동님이 그 거인의 어깨 말씀을 하셔서 그냥 생각이 난 건데, 그게 이제 사실은 뉴턴이 한 말은 아니라고 하지만 뉴턴이 한 말로 되게 유명한 말이잖아요. 자기는 거인이 아니고 거인의 어깨에 올라가서 이제 세상을 봤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뉴턴이 멋진 말을 했는데, 그 위대한 아이작 뉴턴도 주식을 하다가 돈을 정말 많이 잃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가 엔비디아 뭐 주식이 오를까 내릴까 하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우리가 논문에서 본 거 학회에서 들은 거 막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어떤 광풍, 이 광기를 예측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주식에서. 그래서 사실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고 말하면 좀 어폐가 있지만, 실제로 말하자면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나 퀀타이제이션 같은 거 뭐 학계에선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지만, 이런 걸 일반 분들이 알게 된 게 되게 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막 이제 저희가 맞아요. 이렇게 얘기한 것들이 대중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느냐에 맞아요. 따라서 주식이라는 거죠. 언제 이거를 알아채시는가. 사실 딥시크도 12월 말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12월 말에 네. 나와서 이제 연구자들끼리는 야, 이거 대단하다, 있었죠. 야, 이거 엄청난데? 라고 막 한 일주일 동안 말 나오다가 이제 저희는 이제 그래 나왔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 갑자기 막 뉴스에서 막 나오고 주식에서 난리 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2주 전에 나온 얘긴데 왜 이제 관심을 가지시지?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아무리 이제 기술을 잘 알아도 이게 실제 언제 올라갈지 언제 내려갈지 아는 건 어렵다. 맞습니다. 뉴턴이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는 천체 움직임도 계산해서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인간의 광기를 계산할 순 없었다. 그럼 어쩌면 오늘 저희가 막 올라갈 것 같아요, 내려갈 것 같아요. 다 사실 의미 없고요. 이제 사실 이게 이제 영상으로 나올 때 막 대폭락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급등할 수도 맞아요. 있고 모르죠.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를 믿고 투자하시지 말고 그냥 저희는 어떤 제목은 이렇게 달았지만 어떤 연구자들과 엔비디아의 관계는 어떤지, 우리는 왜 엔비디아 GPU를 쓰고 있고 어떤 식으로 쓰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더 교양에 가까운 이야기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 하루 들으신 거 어떠셨는지 뭐 피드백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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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